자, 윤석 대표하고 연락을 좀 주고 받았습니까? 합니다. 뭐 일요일 오전에 지난 일요일 오전에 받은 것 외에는 따로 윤석 대표와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징계 관련 얘기도 혹시 또 했습니까? 전화 통화에서는 징계 관련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그냥 네. 안부적인 부분만 묻고 끊었습니다. 뭐 기분이 막 썩 좋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윤석 대표가 아무래도 예. 의혹만으로 가지고 이제 징계를 받았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 개인적으로는 아마 억울한 부분이 좀 있겠죠. 당내 일각에서는 이 징계 결정 이후에 아마 윤석 대표가 뭐 가처분, 재심 등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예측도 있었는데, 자, 의외로 지금 반응은 좀 차분한다. 이래서 의외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원내 의원들께서도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아, 당황하셨다고요? 직구를 던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포크볼을 던져가지고 홈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또 이준석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뭐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내릴 결정이니까요. 볼 배합도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할 거고. 뭐 투수가 이준석 대표라면 이준석 대표 스타일이라면 직구를 딱 던지는데 네네. 지금 봤을 때는 이거 커브도 이런 커브가 없다. 예, 변화구도 변화구 어떤 걸 던질지 모르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원내 지도부가 뭐 좀 당황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원내 일단 저희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빠르게 간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기 이준석 대표의 어떤 반응을 알 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방향을 택한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어제 권성동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윤리위 결정 수용했다 이 대표가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요. 뭐 그거는 해석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근데 이준석 대표의 평소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준석 대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직접 명확하게 본인이 답을 내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아직 그 윤리 수용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늘 판단하는 건 좀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마 계속 고민 중일 걸로 보고요. 근데 전 이건 제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뭐 글쎄요, 저희가 시민운동을 하는 집단이 아니고 정당이고 집권 그렇죠.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물론 제가 윤리위의 결정을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많이 비판했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어쨌든 결과가 내려졌고 저희가 이런 경제도 책임져야 되고 집권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될 여당이기 때문에 좀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에 대한 생각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개인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호남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까? 지금 광주 사진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 호남 그것도 제가 어디 있는지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좌표라 할까요?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당원 모집을 자꾸 독려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월요일은 당원 가입하기에 좋은 날이다 이런 글도 있었고요. 늘 이준석 대표는 뭐 이번뿐만이 아니라 늘 당원 모집에 대한 어떤 열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 연장선상에서 본인이 의지하고 좀 믿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많은 당원분들이 외연 확장을 통해서 본인의 뜻을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있습니다. 자, 뭐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원 모집도 했지만 그 다음 날 사진을 공개했는데 무등산 1000m. 사실은 거기 만만치 않습니다. 그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던데요. 그 차림새가 반바지에다가 또 등산화는 아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운동화 같기도 하고. 하여튼 준비를 하고 갔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대표께서 늘 이야기하다 보면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늘 이야기는 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4.3 사건이라든지 5.18이라든지 과거에 우리 당이 잘 못했던 부분들,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늘 그 80년대 이후 90년대생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고 과거에 저희가 잘 못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더 반성하고 이야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을 누누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 것 같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사진을 보니까 등산화가 아니고 무등산이 등산화 안 신고 올라가기에는 좀 버거운 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또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즉흥적으로 올라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자, 그 서진 정책 아니면 지금 말했던 호남
이 부분에 대해서 동정 여론 이끌어내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뭐 좀 동정 여론 뭐 그거는 뭐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알겠지만 알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건 동정 여론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진정성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용태 최고께서 지금 이미 연말부터 이준석 징계 지라시가 돌았다라고 방송에서 이제 언급을 했던 게 있었는데 또 최근에 윤리위원이었던 유상범 의원이 그 의원 초선의원 모임 도중에 마이크에서 예. 발언이 나왔거든요. 김용태 의원 지금 말씀하신 이게 정치적 좀 결정이다. 뭐 이런 뜻인가요? 윤리위가 스스로 예. 뭐 사법기구가 있다면 윤리위의 존재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해왔고 예. 그 말은 윤리위가 어떤 국민의힘의 윤리위 안에서 정무적이고 전략적이고 또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말의 방증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근데 유상범 의원이 언론을 통해서 마이크가 켜진지 모르고 이제 말씀하신 모르고 그 하신 과정은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뭐 개인적인 말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일각에서는 그것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중간 사항을 알고 말한 것 아니냐에 대한 추측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뭐 정말 큰 문제겠죠. 그래서 그렇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어찌됐든 유상범 의원께서 좀 말 실수를 한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윤리위원이셨고 위원이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이준석 말 대표가 상가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서운했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뭐 네. 또 옛날 같으면 바로 즉각 반응이 있었을 건데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은 좀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그 징계 자체가 정치적인 어떤 판단, 결정이었다 그러면 조홍천 의원 말씀대로 정말 토사구팽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대선 지선에서 크게 승리를 지금 거뒀는데 예. 그 당대표를 지금 사실은 저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말부터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의 소문이 돌았던 거는 사실이고요. 네. 물론 그 소문의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소문이 있었던 것, 소문이 돌았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확인할 것은 이제 성상납 여부겠죠. 이거는 그렇죠. 누구나 저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당사자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 결과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여기 대해서 대표가 정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아마 재기를 노리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언론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한 적도 있고요. 네. 또 이번에 수사 결과가 문제가 없다라는 전제 아래 6개월 뒤에 그렇다면 뭐 당연히 복귀가 가능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전당대회 출마를 아마 고민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현실성 있는 것은 네.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본인의 어떤 혁신적인 거나 개혁적인 이 당에 대해서 생각이 같은 분들의 전당대회 출마를 좀 도우려고 하는 것 아닐까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뭐 러닝메이트라든지 뭐 본인이 직접 출마할 가능성도 있고요. 가능성도 있고 물론 이제 그 가능성은 다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 한 분이 혹시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 아닐까요? 저는 아니에요. 예? 이준석 대표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또 이준석 대표가 믿고 있는 또 생각이 좀 비슷하고 뜻이 비슷한 그건 아닙니까? 아니 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당원 모집하는 것도 결국은 당권이나 등등의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계속 당원 모집은 계속 얘기를 했던 건지. 뭐 저는 그 관련해서 뭐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간접적인 다 생각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원 모집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당권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 뭔가 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의 일각이니까요. 아마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에 출마나 혹은 누굴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있겠죠. 물론 그리고 또 당대표로서 그것 외에도 늘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 건 당대표 임무니까요. 혹시 그 전당대회 출마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다지 말씀하셨잖아요. 당대표. 이 대표, 이준석 대표가. 그거는 혹시 직접 한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언론에서 말고. 그때 언론 인터뷰 전후에서 뭐 그게 뭐 정말 마음속에서 진지하게 말씀한 건지 뭐 아니면 가볍게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좀 주고받았던 것도 있습니다. 직접 같이 이제 우리 최고위원님이랑
그러면 뭐 뭔가 있기는 근데 뭐 확실히 상황이라는 있네요. 것은 늘 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변화의 연속이고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봐야 될 게 많기 때문에요. 자, 당내 일각에서는 조기 전당대회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민들레 공동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이 당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이 조기 전당대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아마 뭐 거취를 결정해야지 전당대회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늘 저희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 조기 전당대회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뭐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민주당 검수완박 가지고 굉장히 많이 비판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결과 뭐 민주당의 어떤 검찰개혁이라는 결과를 말했지만 민주당은 절차를 무시했던 경향이 있었죠. 그것을 가지고 또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저희가 좋다는 결과를 가지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다?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의중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거취를 결정을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조기 전당대회 해도 한 문제가 없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사퇴를 한다는 거죠. 가정. 예. 그때는 뭐 대표의 거리 상황이 되기 예.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나 혹은 빈대위나는 최고위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클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렇게 반응이 늦게 나오는 경우가 없었기 일단은 때문에. 두 가지인데 당대표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예. 여태까지 당대표 사퇴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다음 두 번째 변수는 수사 결과겠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그런 것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사 결과가 또 바로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직무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그렇죠. 수습되고 있고요. 저는 예. 직무대행 체제가 잘 정착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